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신규기관 관계자분들에게 보다 요약된 내용으로 기초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본 영상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기관이 아닌 모든 기관에서 활용하셔도 되는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 내용은 직업훈련을 처음 운영하시거나 인증평가 참여 경험이 없으셔서 인증평가가 뭐지?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하지? 등의 평가의 첫 준비와 시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증평가 기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일반 교육과 그 목적과 방법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아닌 일반 교육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미, 그리고 소양을 쌓기 위해 선택하여 수강하는 교육들을 의미하는데요. 보다 쉬운 설명을 드리자면 학업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다니는 보습학원이나 악기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음악학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이 신체 발달이나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다닐 수 있는 체육시설 또는 학원 등의 경우 이런 직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 영역이나 취미, 소양,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일반 교육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직업훈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교육 또는 훈련의 내용은 구직자, 즉 직업을 찾기 위한 분들의 취업활동과 이미 근로 중인 재직자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방법 또한 일반 교육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교육은 개인의 목적에 따라,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활동,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통해 수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훈련을 모두 일정 부분 이상 수료한 경우에만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적인 차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의 범위 자체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 수행 시에 요구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훈련 범위까지로 한정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분야까지가 직업훈련의 분야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별도의 규정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낮은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들도 참고사항으로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직업훈련 기관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다라는 절차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 또는 학원, 학교 등으로 이미 운영 중이신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을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훈련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HRD넷을 통해 훈련기관으로 회원 가입을 기관에 직접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가입 정보, 기관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고 기관의 유형별 제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행정지원 이용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신청하시는 절차까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신청된 정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 신청한 기관의 정보를 사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사전 검토 후에 저희가 그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별도로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있었죠. 이 사항은 심사평가원에서 기관이 신청했다라고 한 그 입력한 정보들, 제출한 정보들을 일단 프리뷰처럼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부분을 관할 고용센터로 저희가 인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인과 승인의 절차는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승인의 결과가 우측에 보시는 훈련기간 관리번호 숫자 9자리로서 확인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확인된 훈련기간 그 관리번호를 가지신 경우에 이제 심사나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HRD넷 접속 후에 심사평가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HRD넷을 접속하신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 마이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행정지원 이용 시스템 클릭하면은 이 심사평가 시스템의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인증평가와 같이 정부 지원 활동을 위한 심사평가 지원 사업, 선정 사업 등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심사평가 시스템 활용은 이 신청 참여 이후에도 결과의 확인,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들의 운영 성과를 관리할 때에도 늘 이렇게 심사평가 시스템, 행정지원 시스템 두 가지를 계속해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혹시 운영 중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경우가 뭔가 인계를 원래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인수인계 받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안내받은 절차대로 수행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기관의 정보로서 직업훈련 기관을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훈련기간 관리번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직업훈련 기관으로 승인됐다라는 결과와 같은 숫자, 그리고 저희 이 개개인의 사람으로 생각하자면은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훈련 기관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직업훈련 기관들을 구분하고 그 관리해 나가기 위한 아주 큰 목적이자 방법으로 두고 있는 그 체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직업훈련 기관으로 승인된 모든 기관에게 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개의 관리번호가 부여되고요. 앞에 4자리는 아마 우리 기관이 그 관리번호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연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 연도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는 훈련기관이 심사나 평가 사업에 신청을 하시거나 운영하고 계시는 그 훈련 사업들에 대한 성과 관리, 이런 부분들의 모든 절차에 활용되고 있는 정보니까 반드시 이 개념적인 부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기관 관리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정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관련 경로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그 9자리 기관 관리번호를 수시로 조회하신 후에 혹시라도 인증평가센터나 아니면 과정심사 등의 다른 센터에 문의하실 때에도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아이디와 같은 개념처럼 기억하시고 관리번호 9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원하는 정보를 서치하거나 안내드리기 가장 좋은 정보니까 미리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심사와 평가 사업에 참여하실 때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명칭,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NCS 훈련 기준, NCS 훈련 직종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NCS라는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 국가 표준 직무 체계. 그럼 이게 무엇이냐? 그 직업훈련이 각 기관마다 개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훈련의 내용이 표준화돼서 모두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원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획득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직업훈련의 공급을 위해서 국가가 직종마다 훈련 내용, 방법,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그 NCS 체계에 따라 직업훈련의 아주 다양한 분야들을 대, 중, 소, 세 분류라고 하는 총 8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훈련 직종으로 구분해서 정한 부분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래 보시는 이 예시에 대한 게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앞에 파란색, 민트색, 연두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숫자 8가지 체계가 NCS 훈련 직종의 8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소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6자리라고 되어 있는 그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8자리 숫자는 왜 필요한가요? 라는 것들은 저희가 심사평가를 신청하실 때에 우리 기관이 운영할 대표 과정들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를 등록하고 승인받을 때에 이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근간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안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NCS 직종에 대한 거를 우리 기관이 어떤 분야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 가능 직종으로 사전에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우리 기관이 그 위에 8자리 그리고 소분류로 저희가 보통 승인하기 때문에 이 소분류 6자리라고 하는 이 분야만큼은 우리 기관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갖추었고 훈련 과정에 대한 설계도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기 위한 사전 승인 체계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기관이 해당 직종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거를 저희가 승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이 절차는 인증평가와 과정심사 신청의 앞선 순서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집체훈련기관에서는 특히 신규 기관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빠지지 않고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계획 공고나 저희가 인증평가 안내사항으로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신규 기관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신청 방법 및 그 처리 진행 현황 이런 부분들은 하단에 있는 관련 경로를 통해서 항상 조회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증평가의 그 기관 유형 구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 변경된 공지가 있지 않은 한 계속하여 직전 연도, 저희가 21년 평가니까 직전 연도라고 하면은 20년도가 되겠죠.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훈련, 그 중에서도 인증평가의 경우는 인증평가 대상 훈련이 되는 그 과정에 종료 실적, 정부가 지원했던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에 종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종료한 과정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실적 보유 기간, 종료한 실적이 없어요 또는 저희 이번에 설립을 새로 했는데요 와 같은 경우는 신규 기관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증평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증평가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신청 접수를 하실 때에는 온라인 평가 신청서를 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체평가 보고서와 같은 이런 제출 서류들을 내셔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체평가 보고서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으신데 자체평가 보고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관이 스스로 이런 평가 기준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계획으로 아니면은 어떤 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해왔었는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자체 진단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관이 작성하는 서식의 그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현장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님들께서 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사전 검토하시고 평가기관을 방문하실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가 증빙 자료라고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재정 건전성 평가 자료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 세금 체납 여부, 신용 수준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연도에 아주 간략하게 우리 기관에서 다 조회해서 출력해서 첨부했던 절차들을 저희가 생략해 드리면서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링크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마 평가 신청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접속 링크가 있고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에서 출력해서 스캔해서 올리시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조회가 돼서 그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니까 요 해당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설명의 자료집에 이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의 증빙자료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 부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첨부 제출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링크를 어떻게 클릭해서 제출해야 되는지를 숙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실적 보유기간, 신규기간 모두 연에 한 번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가 신규기간은 19년도까지는 상하반기로 운영을 2회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안타깝게 유예를 받은 기관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했지만 20년도에는 저희가 신규기간도 연 1회 평가만 참여가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개편했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요한 부분이 인증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 부분을 철저히 더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돌아오는 21년도에 안타깝게 이제 유예 결과를 받았다. 라는 기관이 있으시면은 그 해 21년도 중에는 재참여의 기회라는 부분들은 없고요. 내년도 22년도에 새롭게 평가 신청을 통해 참여해서 등급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는 절차가 이어지니까 평가에 관련된 사전 준비, 즉 사전 준비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기관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운영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현장 평가가 신청이 된 필수인 기관이시라면은 현장의 그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인터뷰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그 훈련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동에 대한 참여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들의 내용들은 꼼꼼하게 챙기실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런 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들의 위치는 아래 보시는 참고 사항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증평가 1년 인증을 받으면 바로 훈련을 운영하게 된다. 아닙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도를 한 번 더 담아봤는데요. 아마도 인증평가를 참여하신다, 하셨다 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맨 왼쪽에 첫 번째에 있는 훈련기간 등록 인가의 절차를 모두 마치신 기관이었을 거고요. 그 인가받은 결과에 따라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참여해서 등급을 획득했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획득한 결과만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없습니다. 제 말은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건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을 운영하게 되는 시점은 이 세 번째에 있는 훈련 과정 심사를 거쳐서 승인, 즉 적합을 받게 된 과정일 경우에서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 심사 옆쪽에 뭔가 처음 보는 아니면 생소한 또 평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정심사 통과했다. 와, 이제 운영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이 과정을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훈련생이 이 과정을 유익하게 잘 참여했고 그리고 과정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를 판정하는 훈련 이수자 평가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과정에 대한 걸 적합받아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마다 과정의 회차마다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이 과정을 잘 수료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는지, 혹시 좀 부족함을 느끼는 훈련생에게는 어떤 식으로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또한 평가로서 저희가 가름하고 있는 주요한 이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인 거니까 놓치지 않고 인증평가 등급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종료된 게 아니라 심사를 받은 과정을 잘 운영하고 훈련생들의 획득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까지도 챙기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